68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규칙적으로 살았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으며 주변에서 보기에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밤에 5번씩 잠에서 깼고 이유 없이 지쳐 있었으며 마음이 점점 공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를 넘기면서 스스로에게서 한 걸음씩 물러섭니다. 몸과의 연결을 끊고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인체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이 있어서 무너지는 분들보다 잘못된 믿음과 침묵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한빈요의학회와 국내 여러 노인 건강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듯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 수면, 정서 안정, 그리고 인지 기능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건강 격차를 크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의사로서 너무 늦기 전에 꼭 알려드려야 할 7가지 건강의 진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그 목소리를 진심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일생리적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신경 기능이 손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은 반응이 느리고 감각이 둔해졌는데 나이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의 상당 부분은 노화 자체가 아니라 신경계가 오랫동안 자극과 관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한 대학병원 노인 건강 분석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남성 입원 환자 중 약 38%가 감각 저하 반응, 둔화 무기력감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다수가 뇌질환이나 중증 신경질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처이할 신경계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뇌와 신경은 근육과 매우 비슷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연결이 유지되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연결이 약해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감각 호르몬마비,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회로는 일상적인 신체 인식과 자기관리 신호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감각은 둔해지고 반응은 느려지며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공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신체인식 훈련과 생활 리듬 관리만으로도 60대 이상 남성의 신경 반응 속도가 평균 12-18%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약물이 아니라 생활 속 자극과 관리의 회복만으로도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아주 단순한 4가지 단계를 권합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피로, 수면, 집중력을 기록합니다. 둘째, 혈류를 촉진하는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루 20분 이상 유지하십시오. 셋째, 카페인이 강한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처럼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음료를 선택하십시오. 넷째,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몸 상태를 의사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신경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관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많은 남성들이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사실 D 완전히 피하는 것은 전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를 넘기면 전립선도 함께 은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전립선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활동하는 기관이며 관리 여부에 따라 증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실제로 병원에서 보는 많은 불편함이 노화가 아니라 회피와 방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형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비뇨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남성, 외래 환자 중 약 42%가 전립선 관련 배뇨 문제로 내원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잔뇨감, 야간뇨 골반, 불편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급성 질환보다 만성적인 기능 정체와 염증 환경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국가 통계도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조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약 60%가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참아야 할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립선은 사용과 순환이 줄어들수록 내부 압력과 염증 반응이 쉽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전립선 주변의 혈류와 신경 자극이 줄어들면 분비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정체가 생기기 쉽습니다. 유럽 비뇨기학회에서 발표한 리뷰 논문에서는 장기간 순환 저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만성 전립선염 증상이 1.7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행동을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장기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4가지 기본 원칙을 안내합니다. 첫째 배뇨, 변화가 있으면 연령 탓으로 넘기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빈도와 시간대를 적는 것만으로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하루 수분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찬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십시오. 이는 전립선과 방광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최소연 1회 전립선 검진을 받으십시오. 증상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숨기지 말고 의사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관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피하지 않고 조용히 돌보는 것. 그것이 불필요한 약물과 시술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사실 삶 수치심과 침묵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위험은 나이가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나이에 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배워왔고 그 생각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그 침묵이 정신 건강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국내 대형 의료기관인 삼성 서울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외래 환자 중 약 34%가 우울 증상을 보였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증상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질병 자체보다 감정을 억누르고 말하지 않는 습관이 문제를 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통계청 노인 실태조사에서 70대 남성의 약 40%가 정서적 지지 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우울증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약 1.5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학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계를 긴장 상태에 오래 머물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혈압을 올리고 기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보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루 중 감정이 가장 가라앉는 시간을 기록해 보십시오.
시간대만 알아도 대처가 쉬워집니다. 둘째, 그 시간에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천천히 마시며 호흡을 고릅니다.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음료는 신경계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한 문장으로 몸 상태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요즘 잠이 얕다처럼 짧아도 충분합니다. 넷째, 정기 검진 때 그 문장을 의사에게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판단은 전문가가 합니다. 몸을 존중하는 태도는 약보다 먼저 작동하는 치료입니다. 침묵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과 뇌는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를 김성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72세였고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전형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큰 병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진료실에 들어온 그의 모습은 나이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항상 짧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장도 혈액 수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며 사람 만나는 것을 점점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본인 몸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병이 아니라 고립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스스로를 이제 조용히 지내야 할 나이라고 규정하면서 몸의 변화나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점점 커져서 결국 삶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스스로 몸 상태를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수면과 기분을 간단히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 진료 때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 병이 나은 건 아닌데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침묵 때문에 삶의 색을 잃습니다. 김성호 씨의 회복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존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에서는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 노년기에는 내분비 혈관 뇌 기능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소 속도는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국내 대형 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노년 남성 건강보고에 따르면 60대 후반 남성 중 활동량과 정서적 자극이 낮은 그룹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보다 약 25%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정서적 교류를 유지한 그룹은 감소폭이 훨씬 완만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단순히 고환의 기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지속적으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 감각, 감정 반응, 일상의 활력이 이 신호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김성호 씨가 무기력해지고 말수가 줄었을 때 그의 호르몬 시스템도 함께 조용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혈액순환과 뇌 기능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억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는 혈관 건강이 곧 뇌 건강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 입원 환자 중 야간뇨와 하지 냉감을 동시에 호소한 경우 경도인지 저하 진단 비율이 약 1.6회 높았습니다. 이는 전신순환 저하가 뇌의 혈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가 산책과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잠과 아침 컨디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 회복의 초기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립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접촉과 교류가 줄어들면 뇌에는 그것을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은 억제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의 약 45%가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을 호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신경계의 지속적 긴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복잡한 치료보다 일관된 생활 신호를 먼저 회복하라고 권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미지근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다음으로 가벼운 걷기와 호흡 그리고 정기검진에서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김성호 씨의 변화는 약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분비 혈관도 뇌가 다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년 건강을 바라보는 의학적 관점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7일 만에 자신감을 되찾는 실용적인 운동법.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7일 실천은 치료가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부담을 주는 계획도 아닙니다. 단지 몸과 뇌에게 다시 신호를 보내는 연습입니다. 김성호 씨도 이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관찰입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떤지, 밤에 몇 번 깼는지, 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호흡입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의자에 앉아 5분만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때도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됩니다. 뇌는 이것을 안전 신호로 인식합니다. 셋째 날은 움직임입니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1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걷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걷기 전으로 물을 조금씩 마셔 순환을 돕습니다. 넷째 날은 기록입니다. 종이에 한 문장만 적으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피곤했다 혹은 잠이 얕았다. 판단하지 말고 사실만 씁니다. 이것이 몸과의 대화입니다. 다섯째 날은 연결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일 수도 있고 의사와의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 진료가 있다면 준비해둔 문장을 그대로 말해보십시오. 요즘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째 날은 반복입니다. 앞선 5가지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한두 가지만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7째 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아직 관리할 가치가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뇌와 신경계는 이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이 7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남성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호르몬 혈관, 뇌 감정, 그리고 일상의 활력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 나머지도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가지를 다시 돌보기 시작하면 전체가 함께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남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늦은 날은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의학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유익했다고 느끼셨다면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